좀 죄송하지만 개소리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형구 형. 잘했어. 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오늘은 실전 동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How to 실전 동형. 근데 이제 공무원 준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형이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동형이 뭐야? 뭐 형 이름이야?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동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막판에 모의고사를 보는 걸 실전 동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능 때 뭐 파이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해본다. 근데 어떻게 실전 동형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것인가,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요, 영어를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 9급은 5과목, 그 중에서 영어는 몇 번째로 푼다고요? 2번째로 푸셔야 됩니다. 물론 2번째, 3번째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절대로 첫 번째, 절대로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건 최악입니다. 왜냐면 똑같이 20분에서 25분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20분, 25분은 실제로 25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의 반도 못 씁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따라서 영어는 2번째로 풀어줘야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무조건 1번부터. 보통 영어 시험은 앞쪽에 어휘와 문법이 나오고 뒤쪽에 독해가 나오는 구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독해를 먼저 푸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좀 이제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조금 바꿔서 변칙적으로 독해를 먼저 풀어보는 것도 이번 실전 동형에서 한번 시도해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과목을 다 실전 동형을 한다고 했을 때 한 회에 20문제 곱하기 5개니까 100문제씩. 100문제 언제 다 복습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감하게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요거 정말 필요합니다. 4번째로, 이제는 이제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정답에 가까운 확률의 것을 고르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안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영어에 대한 시간 안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이제는 뭐 찍더라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검정 동그라미 100개를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전 동형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푸는 거. 시간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는요, 채점을 하는 거죠. 이제 채점도 좀 잘못된 채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저걸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사실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그 과정만큼까지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확인을 하는 과정일 뿐이죠. 진짜 공부는 사실 복습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것인가 제가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풀이 단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한 회당 20문제인데 영어는 23분에서 28분입니다. 아니 1분에 한 문제니까 20분 아닌가요? 영어는 그렇게 못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영어는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시간을 끌어오셔야 돼요. 그 다른 과목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소 3분에서 8분 정도의 시간을 다른 데서 끌어오셔야 된다. 이거는 거의 정설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마킹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킹도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마킹 반드시 실전 동영 때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다 풀고 한꺼번에 한다. 20문제를 다 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한다? 그거 시간이 2배, 3배 걸립니다. 제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고민의 흔적을 남겨두세요. 나는 이 실전 동영 문제지를 내년에 또 볼 거야.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냥 거기다가 막 실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다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독해 문제를 풀 때 나는 지금 여기 monopolize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 단어 모르는 거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extortion이 뭐지? 그리고 예를 들면 답이 2번인가? 3번인가? 2개 중에 겁나 고민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다 다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100% 생각하고 푸는 문제가 아닐 때는 여기다가 별표 혹은 문제에다 별표를 쳐서 내가 이건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떠나서 무조건 복습을 한다는 차원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끼시면 안 돼요. 이걸 아끼지 않으셔야 나의 오답 혹은 정답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찍을 때도 근거를 가지고 찍어야 돼요. 우리가 찍는 것도 기술인데 보통 찍을 때 몇 번을 찍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1치1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답은 4번이 가장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4번 다음에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1치1치 특강 1치 불일치 정답의 이치라고 하는 무료 특강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거 찍을 때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요. 마킹까지 완성하는 게 그게 1단계 문제 풀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 채점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채점은 바로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문제 풀고 내일 채점하고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바로 문제 풀자마자 거기에 채점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채점을 할 때는 정오만 표시하고 답은 쓰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문법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고른 답은 만약에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난 2번, 난 정답 2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어이구 20번의 답이 1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고 표시를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틀렸다는 것만 간단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맞은 건 표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맞은 거 동그라미 치는 그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문제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은 걸 동그라미 치는 건 상관없는데 틀리는 건 틀렸다는 표시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다가 절대로 정답이 뭔지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1번이야 이거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에서의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고른 정답, 내가 잘못 고른 답 있잖아요. 내가 잘못 고른 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그럼 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시간을 주고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습할 문제를 선별하셔야 돼요. 20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20문제를 다 복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맞은 문제는 복습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복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걸 채점하시면서 여러분이 난 이건 복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단계 복습입니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요. 다 암기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밑줄형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밑줄 그어진 단어 그리고 보기로 나와 있는 4개의 어휘까지 해서 총 5개의 어휘를 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creative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모르는 단어라는 범위 안에서는 다 암기를 하신다. 아시겠죠? 어휘는 다 외운다. 그 다음 2번째, 문법 문제는 틀린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틀린 문제 중에서도 내가 가정법을 잘 몰랐네? 잠깐만 이건 무슨 가정법이지? 가정법 도치?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것들을 기본서를 가지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판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특히 문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문법을 좀 기본서를 쫙 훑어보면서 한번 이 방대한 문법을 정리해 봐야지 좀 죄송하지만 개소리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력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는 어떻게만 활용한다고요? 나에게 구멍난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기본서를 발췌해서 봄으로써 나의 맹점을 빠져있는 부분을 메우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기본서 훑어보지 마세요. 이거 시간 정말 오래 걸리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독해 문제는 틀린 문제 위주,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건질 게 많습니다. 쉬운 문제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쉬운 문제 말고 고난도 문제로 2-3문제. 선생님, 한 회에 독해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2-3문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해도 되게 많아요. 독해 문제 이 2-3문제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그것만 해도 거의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고난도 2-3문제로 확실하게 정리한다. 마지막 한 회차에 대한 복습은 1-2시간 정도로 좀 한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는 커리큘럼으로는 일주일에 실전 동영 4회를 풀거든요. 저랑 수업 때 같이 푸는 한 회를 제외하고 나면 한 3회 정도가 과제처럼 나가게 될 텐데 일주일에 그걸 3번에 나눠서 영어 공부를 일주일에 3번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매일 공부, 실전 동영의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눠서 바로 시험 보신 다음에 복습 시간까지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까지가 내가 실전 동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잘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제가 정리해서 깔끔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국가직까지 오늘이 D-30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한 꼭꼭 씹어. 뭘 꼭꼭 씹어? 어휘를. 꼭 필요한 10개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제공해드리고 제가 아침 6시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건 뭐 음향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단어만 휙휙휙 지나가고 단어 뜻만 휙휙 지나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단어를 몰랐었네. 단어가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뜻이 우리말로 툭툭툭 나와야 됩니다. 말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입모양으로라도 립싱크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꼭꼭 씹어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이 1을 올렸거든요. 데이 1이자 D-30을 올렸으니까 요거 제가 300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어휘 반드시 잡아가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경쟁률도 발표되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실력으로 합격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용기와 희망 드리면서 우리 형구 형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